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시중은행과 지금 논란이 된 코인 거래소, 둘 중 어디가 더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돈 100조 원을 전산상으로 찍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날로 대한민국 경제는 마비되고 은행장은 철창신세를 칠 겁니다. 그런데 빗썸에서는 보유량의 14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생성되었음에도 시스템은 버젓이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감시받는 유리집과 누구도 보지 못하는 밀실의 차이에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장부는 사실상 거대한 유리집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앱으로 송금을 하면 단순히 해당 은행의 서버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의 장부를 실시간 대조합니다. 어라는 은행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B라는 외부 기관이 들고 있는 원본 장부와 맞지 않으면 즉시 오류가 터지는 구조입니다. 2중, 3중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니 감히 유령 돈을 찍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 금융 시스템을 믿고 잠을 잘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가요? 이들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해먹는 독점적 밀실입니다. 코인을 상장시키고 매매를 중개하고 보관하고 심지어 결제까지 거래소 내부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외부 기관의 교차 검증?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빗썸이라는 성벽 안에서 장부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기입하거나 누군가 시스템을 건드려도 성벽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감시자 없는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고쳐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문가로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투자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첨단 이미지에 속아 거래소 시스템도 그만큼 공정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휘두르는 위험한 칼날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14배의 숫자가 부풀려지는 동안 외부의 그 어떤 기관도 잠깐 너네 지금 코인 개수가 이상해라고 제동을 걸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통제 없는 장부가 사고를 냈을 때 그 뒤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빗썸은 사고 이후 터무니없는 숫자를 바로잡겠다며 고객들의 자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습 과정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거래소는 공권력도 없이 여러분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도대체 거래소는 무슨 권한으로 남의 계좌를 동결하고 돈을 빼간 걸까요? 여러분의 지갑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된 그 황당한 수습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과연 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개인 은행 계좌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억 원이 잘못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은행은 마음대로 그 돈을 빼가지 못할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번 빗썸 사태에서 거래소가 보여준 모습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사고가 터지자마자 그들은 수만 명의 계좌에 자물쇠를 채웠고 잘못 배달된 물건이라며 여러분의 지갑 속에 손을 집어넣어 숫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법원의 명령도 없이 내 자산이 움직이는 이 광경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객 계정을 임의로 동결하고 자산을 회수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시스템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마치 무법지대의 보안관과 같았습니다. 은행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은행이 실수로 돈을 더 보냈다고 해서 고객의 모든 금융 거래를 한순간에 마비시키고 돈을 강제로 인출해간다? 그 즉시 영업정지감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잊었다 뺏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계좌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거래소라는 거대 권력이 잠시 빌려준 임대주택과 같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세금을 맡겼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여러분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안방에 있는 보석함을 열어 자기들이 실수로 넣어둔 보석을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은 현관문 밖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쇠를 관리사무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래소는 이번에 열쇠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를 낸 건 본인들인데 그 불편함과 권리 침해는 온전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넘게 경제 현장을 지켜봤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이토록 무력하게 다뤄지는 시장은 참으로 보기 드뭅니다. 물론 잘못 입금된 코인을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공지가 생략된 채 거래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재산을 동결하고 회수하는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근간인 탈중앙화와 개인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 자산을 유령으로 만들 수도 동결된 숫자로 묶어둘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화면 속 숫자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래소들의 오만함,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행히 이번 사태는 너무나도 컸기에 골방에서 장부를 적던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드디어 외양간을 철제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천만 투자자를 떨게 만든 이 무법지대에 드디어 진짜 법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정부가 예고한 강력한 규제의 칼날이 과연 거래소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그 대변역의 시나리오를 다음 장에서 긴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결말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